오늘 이 실내의 진화 게임은 일단 웹게임이고요. 네, 니키 케이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께서 후원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오픈소스로 열린 겁니다. 팬들이 이렇게 다 여러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여러가지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분도 이거를 번역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음악을 좀 끌 거고, 게임에서 나오는 BGM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럼 게임 시작, 스타트를 해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도중 갑자기 휴전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4년 크리스마스, 서부전선. 적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의 군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 무인지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한데 모인 양군은 동료의 시신들을 묻어주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게임도 했답니다. 그 사이 2017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2018년이지요. 서방 세계는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은 엉망입니다. 지난 40년간 설문에 의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퍼즐이 있습니다. 왜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친구가 적이 되는가? 김나라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게임 할 건데 같이 여러분들과 선택해서 나갈 거예요. 왜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친구가 적이 되는가? 그리고 왜 전쟁통에서는 적도 친구가 되는가? 게임 이론이 우리의 유행하는 불신의 바이러스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게임을 하실 거예요. 이 게임은 현재 사회 현상과 그것을 다룬 책에 의해 그것에 대한 기반으로 제작이 된 거고, 저랑 함께 게임을 마쳤을 때는 여러분들은 책 한 권을 읽은 효과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게임을 해봅시다. 소리 되게 좋죠? 자, 실내 게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앞에 보이는 것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상대는 동전 3개를 얻습니다. 이기면 뭐 주냐고요? 일단 계속 볼까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동전을 넣으면 당신이 동전 3개를 얻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협력, 동전을 넣으면 협력이죠. 협력을 선택하거나 배신, 내가 동전을 안 넣으면 배신이야. 배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고, 이게 우리고, 이게 상대입니다. 상대 플레이어가 배신을 해서 동전을 넣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둘 중 하나를 누를 수 있어요. 어떤 걸 누를까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가장 처음 나오는 채팅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 배신을 선택할까요? 협력을 선택할까요? 상대 플레이어가 배신을 해서 동전을 넣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뭘 누르면 좋을까요? 룰을 잘 이해해보세요. 이게 동전을 하면 상대는 동전 3개를 얻습니다. 상대도 나한테 동전을 하면 난 3개를 얻어요. 배신. 좋아요. 배신으로 눌러볼게요. 그렇죠. 뭐하러 남 좋은 일을 할까요?
당신이 협력, 상대는 배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동전 1개를 잃고 상대는 3개를 얻으므로 점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대 3입니다. 하지만 둘 다 배신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무도 동전을 얻거나 잃지 않으므로 점수는 0대 0입니다. 결국 당신은 배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가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배신과 협력이 있습니다. 이번엔 상대가 협력을 한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채팅을 하면서 이게 지연 시간이 있어서 먼저 읽어보시고 먼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 보고 또 눌러볼게요. 지연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도 지연 시간이 조금 있네요. 이번엔 상대가 동전을 넣은대요. 협력을 눌러볼까요? 상대가 협력을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협력을 눌러볼게요. 그래요, 옳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둘 다 협력했다면 각자 동전 하나를 포기하고 3개를 얻는 거죠. 점수는 2대2. 하지만 당신이 배신을 하고 상대는 협력을 했다면 당신은 동전 3개를 얻고 상대는 하나를 잃습니다. 점수는 3대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배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신뢰 좋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참호해서 비무장 상태로 나오자마자 총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윤정님 역시 배신. 생각해보면 불신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게임을 계속해본다면, 자, 이제 튜토리얼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5명의 상대와 게임을 하게 될 건데요. 각각의 상대는 저마다의 전략이 있습니다. 넣는 패턴이 있다는 거겠죠. 혹은 내 반응을 살피고 대응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다 있다는 거겠죠. 상대에 따라 총 라운드 수는 바뀌는데요. 최소 3라운드, 최대 7라운드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몇 라운드에 끝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당신은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혹은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당신의 선택을 클릭하세요.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제 5명을 상대해야 돼. 5명을 상대해서 내가 점수가 더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란 모자인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이제 뭘 낼지 우리는 몰라. 아까는 뭐 얘가 협력할지 배신할지 넌지시 알려줬는데 이제 얘가 뭘 낼지 몰라. 우리 첫 스타트를 뭘로 끊을까요? 배신? 배신 누굴 믿어? 좋아요. 배신.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딨어. 배신으로 갑니다. 3대 마이너스 1. 좋아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 자, 두 번째. 5번 중 첫 번째 상대. 종합점수 3점. 배신 협력. 또 한 번 합니다. 상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3개씩 다 줘라. 자,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협력할까요? 배신할까요? 아주 기고망장한 상태죠. 또 한 번. 협력? 배신? 이번에 협력할까? 이번에도 배신?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 번씩 할 때가 아니라 여러 번씩 할 때는 고민이 돼요. 답이 별로 없으면 제가 하겠지만 배신이 또 나왔어요. 또 3점 얻어봅시다. 아, 상대가 당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동전을 넣지 않았어. 나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것 같아. 의심의 눈초리 봐요. 저 의심의 눈초리 삐졌네. 삐졌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배신? 협력? 우리는 상대보다 높은 점수가 아니라 5명을 상대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가야 돼요.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어떻게 할까요? 입에 협력 한 번 더 할까요?
왜냐면 조금 의지를 보여줘야 제가 또 다시 동전을 넣지 않을까요? 단순히 얘한테만 이기면은 3점에서 끝나잖아. 나는 최대한 많은 점수를 내야 되는데 두 자릿수도 못 나고 끝났었잖아. 계속 얘네들 동전 안 넣으면. 요번엔 협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점이네.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협력? 배신? 일단 내가 넣는 걸 얘가 느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넣지 않을까? 그래야 나는 얘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은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니까 협력 한번 더 가볼게요. 협력. 거봐, 딱 넣어주네. 다시 신뢰가 쌓였어요. 이 웃는 표정 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협력, 배신. 얘가 몇 라운드 끊는지 몰라. 지금 첫 번째 상대인데 우리 몇 번 했죠? 하나, 둘, 셋, 네 번 했나? 협력이 좋군. 좋아, 협력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6점으로 얻어갔어요. 내 지금 종합 점수는 6점. 자, 영국 신사 모자를 쓴 멋진 청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스타일로 접근할지 몰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 일단 협력해봐. 일단 협력을 해볼까요? 나는 원래 먼저 손 내미는 거 좋으니까 이거 일단 협력. 이렇게 나오겠다. 마이너스 1점으로 시작합니다. 당했어. 초반에 당했어. 약간 전판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죠? 전판에 우리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배신할까? 동전 넣지 말까? 얘가 지금 협력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 나 얘 속을 모르겠는데 지금? 어떡하지? 협력? 한 번만 더 믿어볼까? 동전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협력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호구 되는 거 아니겠지? 한 번만. 이게 이 영국 신사 모자 쓴 사람 믿지 마세요. 이게 이게 옷이 매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매너를 만든다고. 배신 가겠습니다. 얘 동전 안 넣을 것 같아. 그지? 이봐, 얘는 계속 배신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호구가 될 수 없어. 네, 마이너스 2점. 진짜 모자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신해서 손이 떨어지질 않네. 한 번만 더 갈게요. 배신. 레이디가 왔습니다. 레이디. 이번엔 정말 사기꾼 영국 신사, 사기꾼 중절모가고 레이디가 왔습니다. 왠지 이 사람 좀 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순진무구하게 생겼는데? 뭐 누를까요? 협력? 배신? 뭐 누리죠? 레이디니까 일단 협력? 먼저 친근하게 가볼까요? 네,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협력. 근데 아까 당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배신 가볼게요. 배신. 뭔지 몰라. 저렇게 또 순진무구하게 또 당할 수 있어. 이번 판에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바로 너가 호구가 될 수 없어. 배신 갑니다. 약간 마음이 좀 아픈데? 착해 보이는데 이게 약간 죄책감 드는데 게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내가 배신했으니까 이 사람도 배신할까? 착한 사람은 내가 골려 먹었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아파서 협력 갑니다. 좋은데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되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또 협력할 것 같은데, 그죠? 이 사람 지금 세 번째 상대에서 세 판째죠? 왠지 동전을 넣고 내가 안 넣으면 8대 마이너스 1. 한 번만 더 협력을 하고, 얘가 하여튼 7번 할 수도 있는데. 좋아요. 얘 보니까 호구야. 지금 5번째인데 내가 배신을 하면 점수가 조금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여러분 뭐 누릴까요? 배신? 협력? 배신? 나 이번에 배신을 한번 눌러볼게요. 왠지 점수가 아까 앞에 했던 것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배신하지만 협력하라고요? 네. 강력하게 협력을 하는데 협력 눌러보겠습니다. 배신 나왔어. 배신 협력. 배신 협력. 뭐 누르지? 나 이게 왠지 배신하면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착한 사람. 내가 배신했으면 약간 어린 왕자에서 코끼리를 삼킨 뱀, 보아뱀 같은 모자를 쓴 되게 부티 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어떨까? 이 사람 약간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떨까? 이 사람 협력할까요? 배신할까요? 배신. 왜 아까는 협력하라고 해놓고 지금은 배신하라고 합니까? 종잡을 수 없는 게 진짜 약간 포커페이스야. 표정으로 읽을 수 없어. 좋아, 배신해봅니다. 왠지 졸부 같아. 나쁜 사람 같아. 일단 먹고 좋았어. 3대1로 시작했어요. 표정 안 좋아졌어. 포커페이스 깨졌어. 이제 뭐 할까요? 이 사람도 호구일까? 어떻게 할까? 우리 협동해야 되나? 협력해야 되나? 일단 먹고 보자. 배신. 이제 왠지 이번 판은 안 해줄 것 같아. 이번 판은 얘가 호락호락한 사람과 같이 배신해야 될 것 같아. 배신. 저 눈봐. 근데 이게 문제야. 초반에 배신하잖아? 3점 먹고 안 올라가. 3점 먹고 안 오면 나 종합점수 지금 16점이에요. 지금 얘 3판째인가 4판째인데 4판째인데 16점 얻었어. 16점. 배신 또 합니다. 당하지 않아. 얘 끝까지 배신할 것 같아. 얘 약간 자기 배신한 사람한테 절대 신뢰를 안 주는 약간 냉철한 느낌. 그럼 처음에 협력할 걸. 역시 좀 신뢰를 보여야 투자를 얻는데 이거 봐. 신뢰가 깨지니까 투자를 안 해. 얘는 계속 배신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왠지 미운 털 딱 박힌 것 같아. 앞에처럼 순진무구하지 않아. 역시 뭐야 명탐정이야 뭐야. 네, 우범님 아니요. 그럼 마이너스 1대3이었어. 아니었어요. 처음엔 협력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거를 배신해서 3대 마이너스 1 된 거고, 내가 협력 눌렀으면 2대2 됐을 거예요. 협력? 약간 착한 사람 같으니까 범죄자처럼 생기진 않고 탐정처럼 생겼으니까 똑똑해 보니까 협력. 시작이 좋아요. 이번엔 좀 신뢰를 얻었어. 저 웃음. 탐정이 난 저렇게 웃는 거 못 봤는데.
약간 의심스러운데. 어떡할까요? 협력 한 번 더 할까요? 배신 한 번 더 할까요? 이 사람의 속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속내. 협력? 배신? 약간 셜록 홈즈 모자처럼 생겼는데. 한 번 더 믿자. 앞에 골 한 번 났으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어보자. 아, 왜 이러지? 뭐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나 배신한 적 얘한테 배신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양아치네. 양아치. 이게 웃는 거 보니까 인제 양아치같이 생겼네. 이거 딱 숨기고 있었네. 배신 갑니다. 뭐야, 배신 했는데 또 넣었어요. 얘 뭐지? 얘 뭐지? 종잡을 수가 없네. 얘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5번째 중 5번째 상대, 얘 마지막 상대인데. 아니, 얘 똑똑한데 뭐 어떻게 똑똑한지 내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 4판부터 아까 라운드가 4판에서 7판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배신하자 스폰표정에도 배신. 사람들 냉정한데요? 크게 먹으려고 미끼였어. 판을 굴릴 줄 아는 건가? 얘 아마 7라운드까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전판에 7라운드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었잖아. 배신 한 번 더 해봅니다. 좋은데? 돈맛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 점수 굉장히 높은데요? 얘 뭐지? 착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아니면은 그냥 패턴이 없는 거야? 인생은 배신이야. 배신 한 번 더 갈까요? 배신 한 번 더 갑니다. 배신 한 번 더 갑니다.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어. 아, 근데 얘가 다음번에 뭘 낼지 내가 모르겠어. 패턴이 있음. 협력? 울어라. 정현님 인성이 여기서 협력을 한 번 더 해볼게요. 패턴이 있다? 패턴이 있다면서요. 종잡을 수가 없네. 나 지금 몇 번 했는지 까먹었는데 한 5번 했나 6번 했나. 어떻게 해요? 협력할까요? 배신할까요? 협력을 할 필요가 있나? 그치. 얘 뭐야.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합 점수는 25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7, 최고 점수는 49였대요. 우리 딱 중간치기 한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 상대한 그 이상한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파란 모자입니다. 따라쟁이라는 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협력으로 시작합니다. 2라운드부터는 당신이 바로 전 라운드에서 선택한 걸 따라해요. 날 따라해봐요. 거봐, 얘 배신을 하면 안 됐었어. 얘 3점 먹고 끝났잖아요. 아니었나? 항상 배신. 얘 어쩐지 영국 신사 모자는 개뿔. 이런 모자 쓴 사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약육강식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항상 배신자. 항상 협력자. 오늘부터 우리는 베프. 역시 핑크색 옷 입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그랬어요. 노란색 모자입니다. 원한을 가진 자. 잘 들어 친구. 나는 협력으로 시작해서 계속 너랑 협력할 거야. 그런데 만약 한 번이라도 뒤통수 쳐봐라. 그땐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나도 배신만 할 거야. 지옥까지 쫓아갈 거야.
무서운 캐릭터였네. 탐정. 저는 당신을 분석합니다. 전 협력, 배신, 협력으로 시작하는데 특이하게 시작하네. 그동안 당신이 배신을 했다면 이후에는 따라쟁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항상 배신자처럼 행동하고요. 오, 얘 진짜 똑똑한 애네. 얘는 진짜 뭐랄까 거의 의리 아니면 죽고 사는. 얘는 호구. 얘는 인성 쓰레기.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평균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네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네가 나 싫으면 나도 너 싫어, 이러지 않아요? 얘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기본 중에 기본이라네. 친애하는 왔어 셜록 홈즈가. 자, 만약 이 캐릭터들이 서로를 상대로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봅시다. 짝짝짝 토너먼트 시간. 각 캐릭터는 다른 모든 캐릭터들을 상대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럼 경기는 총 10번이고 한 경기는 10라운드로 구성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캐릭터 선택.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보세요. 항상 따라하는 따라쟁이, 항상 퍼주는, 진짜 그냥 상대가 뭘 내든 계속 퍼주는 사람. 우리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을 과도하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약간 요런 스타일을 지향하지 않나요? 항상 배신자, 인성 쓰레기. 인성 쓰레기 얘는 안 되겠고. 근데 항상 배신해서 얘가 의외로 1등 할 수도 있잖아. 원한을 가진 자. 계속 협력을 하다가 한 번 나를 배신해서 신뢰를 깨져버렸어. 그럼 넌 다신 안 봐. 무조건 안 봐. 약간 사업가 마인드 스타일이에요. 나 왠지 탐정이 이길 것 같아. 얘 되게 똑똑하잖아. 상대를 이제 처음에는 협력 배신 협력 순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번이라도 배신했으면 따라쟁이로 변하는 건데 왠지 얘가 제일 똑똑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탐정을 선택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탐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 좋아요. 탐정을 선택하셨네요. 경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토너먼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봅시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따라쟁이랑 항상 배신자. 현재 라운드. 그렇죠. 따라쟁이는 한 번 따라했어. 배신했어. 그럼 계속 배신 따라하니까 점수 읽고 끝나네. 아, 그나저나 말이죠. 아까 1차 세계대전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 말이에요.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따라했는데 얘가 한점 맞구나. 둘이 했을 때는 20점씩 가져가네. 제일 많이 가져가네. 얘랑 했을 때도 좋고. 네, 휴전은 정말 극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드물거나 특별할 일도 아니었어요. 뭔가 게임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따라쟁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모든 참호에서 휴전에 합류한 건 아니었지만 규모가 꽤 광범위했어요. 요거는 켜놔야겠구나. 최정방의 많은 군인들이 이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상부에서 적과 긴장을 풀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에서 상대를 대치하고 있는데 얘네가 쏘라는 총은 안 쓰고 경계는 안 하고, 지금 이것만 끌게요. 이건 꺼도 될 것 같아서. 경계는 안 하고 서로 막 음식 나눠주고 서로 안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자리 지키고 적군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싸우고 막 그냥 친하게 지내버린 거야. 자, 배신자 30점 얻어갑니다. 호구한테서. 호구 마이너스 10점.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몇몇 최전방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인 비밀 휴전을 합의했었답니다. 공정 공영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나 쏘지마 그럼 나도 너 안 쏠게 같은 거죠. 이 생각이 다른 참호에서도 통한 거예요. 엄청 많은 참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너 안 쏠 테니까 너도 나 쏘지마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쓸데없이 싸울 필요 없어. 근데 이게 먹혔다는 거지.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죠? 대부분 군인들은 적과 즉흥적으로 평화를 합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호 전쟁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다른 형태의 전쟁과는 다르게 매일 똑같은 특정 군인들과만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참호를 지키고 있으면 적군들이 항상 있던 애야. 그냥 이게 얼굴이 익숙해지는 거지. 맨날 뭐 애들이 얼굴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맨날 며칠 참호 대치하고 있는데 저 애만 있어. 계속 저 보던 얼굴들만 있어. 반복되는 게임인 거죠. 이 반복성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승자는, 자, 승자가 나옵니다. 따라쟁이가 이겼습니다. 의외네요. 선택하신 탐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45점. 45점. 거의 4등, 5등, 4등, 3, 4등인데? 배신자랑 같은데요? 따라쟁이는 별명이 많습니다. 황금률, 상호이타성,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또는 공존공영. 바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참호들 틈에서 평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특정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적이 아닌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 특정 사람들이랑 맨날 게임을 해야 된다면 따라쟁이는 일개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임을 몇 라운드 더 할 경우 상황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토너먼트에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집합을 진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3단계 춤 같은 거예요. 토너먼트를 시행해서 서로끼리 게임을 하게 시키고 그 다음 각자 촌전수를 계산해요. 점수가 낮은 패자는 제일 못한 5명, 아래서 5명은 탈락시킵니다. 동점자가 있으면 무작위로 탈락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탈락자 가운데 승자를 끼워서 확장시키는 거죠. 승자를 재생산한다. 제일 잘한 5명을 복제합니다. 동점자가 있으면 무작위로 선택.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까지. 참, 문화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고 재생산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행동은 사라지고 성공적인 행동들이 모방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처음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플레이어를 구성합니다. 항상 협력자 15명, 항상 배신자 5명, 따라지기 5명, 원한을 가진 자하고 형사는 제외한다네요. 이제 토너먼트 패자 탈락, 승자 복제의 3단계 댄스 과정을 10여 번 정도 반복할 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거예요. 다시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이기고 갔나요? 알아맞혀보세요. 지금 인원수는 항상 협력군이 제일 많아요. 제일 유리해 보이는데 얘네들은 5명씩 밖에 없고 3명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승리할 것 같은 사람. 배신자? 따라쟁이? 수가 많은 협력군?
근데 나 또 보다 얘는 아닌 것 같아. 얘 일부러 이렇게 수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호구에서 약간 거의 자원급 느낌 아닐까요? 얘네 둘이 싸우고. 근데 배신자가 얘네 거 엄청 많이 가져가면 얘보다 얘가 훨씬 이길 것 같은데? 항상 배신자 어떠신가요? 항상 배신자 한번 선택을 해볼까? 여러분들도 지금 슬슬 두뇌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죠? 따라쟁이? 항상 배신자? 저는 항상 배신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왜냐면 많이 끊겼어요? 잠시만요. 이거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겠다. 확인해보면서 해야겠다. 이게 따로따로 안 끊기는 거면 여기서 나가는 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항상 배신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토너먼트를 시작합니다. 말 되네요. 항상 배신자가 사기치 좋은 항상 협력군이 지금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번 정답이 맞는지 봅시다. 시행을 해볼까요? 5명 탈락. 역시 슬프게도 정답은 맞히셨어요. 항상 배신자 집단이 이겼습니다. 숫자도 5명 더 늘었고요. 근데 몇 라운드 더 해볼까요? 저 일단 맞췄어요. 토너먼트 시행. 5명 탈락.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인생 배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 뒤통수 쳐먹는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 이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 그죠? 왜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남 뒤통수 쳐먹는 이런 인성 쓰레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호의호식하는지 슬프게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중간만 가는 따라쟁이들이 안 죽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게요. 다시 시행. 다 죽었어. 여러분 호구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항상 협력군들이 죽었습니다. 미키님 반가워요. 오늘은 프리게임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해보면 토너먼트 시행 다시 한번 해볼게요. 5명 탈락. 이겼어. 따라쟁이들이. 맞아요. 이제부터는 항상 배신자가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순진에 빠진 항상 협력군들을 이용해 왔지만 이제 걔네들이 없으니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따라쟁이들과 맞붙게 됐어요. 이제 호구는 사라졌어. 이제 당하고 살지만 않아. 이제 촛불을 들 때가 됐어. 와, 얘네가 하나도 못 이기고 있었다가 단순히 상대의 선택만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끼리는 결국 얼굴 붉힐 일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배신자들끼리는 서로 속이기만 하게 되죠. 그뿐인가요? 따라쟁이들은 항상 배신자들에게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기하네요. 와, 대박. 여러분, 남 뒤통수 쳐먹고 살면 초반에는 잘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과응보가 될 수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왔는데, 근데 봅시다. 따라쟁이들이 이 게임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퀴즈를 마치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항상 배신자들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 윤정희님 따라하자. 항상 배신자들이 처음 몇 판은 이겼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남을 이용해 먹다가 결국 몰락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하는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 조상님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만 가자. 우범님. 네. 그나저나 말이죠. 뒤에 또 뭐 있나봐.
오, 우와. 원한을 가진 자와 형사를 게임에 투입해도 결과가 같대요. 그래, 나도 약간 복잡한 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 뭐야. 오, 대박 신기해. 참, 원한을 가진 자 몇몇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원한을 가진 자와 따라쟁이만 살아남았을 때 서로 무승부가 난대요. 아, 그렇지. 그렇지. 서로 계속 협력하니까. 한 번도 배신을 안 하니까. 서로 신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게임 이론의 수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쟁이의 철학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단지 도덕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수학적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었다. 오래 돌리다 보니까 죽었는데 아무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나쁜 놈들 천지예요. 이거 방금 방귀 효과음 났는데 제가 낀 게 아닙니다. 게임 효과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나쁜 놈들 천지죠. 그쵸? 남 등쳐먹고 남들 속여서 호의호식하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쟁이의 전략이 이 반복되는 실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계 1차 대전 참호에 있었던 군인들까지 비슷한 전략을 공정공령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진화시킬 것이었다면 대체 그럼 왜 신뢰할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이렇게 많은 거고 무엇이 우리의 불신을 전염시키는 걸까요? 단서는 아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신뢰 게임에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플레이어를 바꾸는 것만 알아봤는데 게임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불신의 발전의 원인을. 뭔가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끝났으면 약간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상황 전에 좋은 상황으로 시작해봅시다. 와, 장난 아니다. 항상 협력자, 호구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 항상 배신자 한 명과 따라쟁이 한 명 외에는 전부 다 항상 협력군인 세상이 있습니다. 네, 잼배우님 반갑습니다. 오른쪽 버튼들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거나 단계별 과정을 보거나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오면 살만할 것 같지 않아요? 얘만 빠지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역시나 호우들은 빠르게 죽어가고 따라쟁이들만 남았어요.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까 우리 본데까지. 아시다시피 현재 규칙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라쟁이가 승자가 됩니다. 근데 그건 한 경기당 10라운드가 있는 현재 규칙에서의 이야기고요. 따라쟁이가 한 경기당 7라운드일 때도 이길까요? 5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는? 아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경기당 그런 라운드 수를 바꿔보세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자유롭게 실험해보세요. 다시 이 상태에서 라운드 수를 3라운드. 이런 결과가 달라진다고?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좋아, 아까랑 똑같아. 대박. 자, 7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수만 바꿨는데 이렇게 된다고? 다시 시작. 좋아. 오케이, 7라운드까진 괜찮아. 저 5라운드 한번 해볼게요. 좋아. 왜 이러지? 정지. 1라운드. 아니 1라운드 너무 작아. 2라운드. 20라운드. 2라운드 시작.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무조건.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운드만 바꿨는데? 보셨다시피 경기당 라운드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5라운드 이하, 이 정도 인원의 5라운드 이하 항상 배신자들이 우세합니다. 약간 대박이다 이거. 1985년에 미국인들에게 친한 친구가 얼마나 있냐고 설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답변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똑같은 설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은 0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진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대박.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점점 계층, 인종, 경제적 지위, 정치적 사상이 다른 친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방금 깨달으셨나요? 상호작용 반복이 줄어들수록 불신은 확산됩니다. 대중매체와의 상호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특정한 개인들과의 양방향 상호작용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횟수가 줄어들수록 나쁜 놈들이 우세해진대요. 왜냐면 한 두세 번 만나고 사기치고 튀면은 그냥 끝이잖아. 근데 내가 오프라인으로 진짜 한 대여섯 번, 7번, 8번 만나서 볼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줄어들고 만약에 없다면 나한테는 계속 한 두세 번 만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만 많은 건데, 그러면 그 두세 번 만난 사람들이 만약에 배신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인성 쓰레기 있는 애들이 있어. 막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한테 접근해서 몇 개 그냥 뽑아먹고 없어져, 사라져. 도망갔어. 그럼 나는 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신뢰를 맺는 사람들끼리 유대를 많이 맺었으면 그게 회복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계속 가볼까요? 불신을 낳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뢰 게임의 보상표를 봅시다. 정상적인 보상 체계에서는 따라쟁이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협력할 때의 보상을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바꾸고 시작 버튼을 눌러보세요. 플러스 1이 둘 다 배신할 때는 받는 점수인 0보다는 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협력할 때 1점밖에 못 얻어. 정상적인 보상에서는 따라쟁이가 승리를 했는데 이게 경기당 10라운드 한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보상이 좀 줄어드니까 또 얘네들이 이겼어. 똑같은 일이 발생하네요. 윈닌 때의 보상이 줄수록 항상 배신자들이 우세합니다. 게임 이론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우리가 얻는 만큼 반드시 그들은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논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적어도 둘 다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논 제로섬 게임이 없다면 신뢰는 진화할 수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신뢰의 진화를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뭔가 오타가 있었나봐요. 따라쟁이는 쿨하긴 하지만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아주 거대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명의 따라쟁이가 서로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당연히 따라쟁이 좋은 게이머가 되겠어. 처음에는 신뢰로 다가가겠죠. 협력.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둘은 서로의 친절함에 보답하며 끝이 올 때까지 니나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선량함에 보답하길 노력하다가 헐 헐 헐 헐키 안돼 실수 잘못된 전달 오해 넘어져서 동전을 못 넣었어. 그래서 얘가 3점을 얻고 얘가 어떻게 부당하게 이득이 취해졌고 얘가 부당하게 조금 손해를 봤어. 오해도 샀고 실수 잘못된 전달 오해 실제 삶에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것을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사람 미워하기 쉬운 이 상황이 진짜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넣지 당연히. 안돼. 상대는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만 합니다. 얘는 다시 넣었지. 얘가 넣었으니까. 그리고 당신 또한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또한 보복을 할 것입니다. 얘가 이제 뺐으니까 얘도 이제 얘가 싫어지는 거지. 미워지는 거지. 따라서 마치 해필드 앤 맥코인처럼 얘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두 따라쟁이들은 끝나지 않는 복수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약간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톨스토이 계란 하나 갖고 두 집안 싸우는 거 계속.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의 실수로 비롯된 비극. 하지만 지금 여기에 다른 종류의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대처할 수 있는.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얼굴 귀여워졌어.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봅시다. 또는 새로운 모자들. 아기 따라쟁이가 있어? 안녕 나는 따라쟁이랑 비슷해. 나는 내가 나에게 2번 연속으로 배신하면 나도 너를 배신하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얘는 약간 2번까지 봐주는 애야. 첫 번째는 그냥 저건데 얘는 2번까지 봐줘. 바보. 안녕 나는 처음에 돕는다. 너가 나한테 협력을 해주면 나는 마지막 수랑 같은 수 둔다. 그게 실수였더라도 너가 배신하면 나 마지막 수 반대 수 둔다. 그게 실수였더라도 처음에 돕는데 협력해줘서 계속 협력을 하고. 얘 약간 따라쟁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얘는 뭐가 다른 거지? 마지막 수의 반대 수를 둔다.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작위 원숭이 로봇 닌자 파괴 피자 타코 뭐야. 난 너무 내 멋대로야. 그냥 임의적인 5대5 확률로 배신하거나 협력한대요. 얘는 진짜 그냥 랜덤이네. 좋아. 얘들이 이럴 때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토너먼트 게임 시작. 많아졌어. 배신자는 없는데? 요번 판은 배신자가 없어요. 호구들도 좀 절반 이상은 있긴 하지만. 열둘로 시작해봅시다. 협력군 네 우리의 지난 승자 정직한 따라쟁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캐릭터들. 무작위가 이길 듯. 관대한 아기 따라쟁이 두남바보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무작위. 매회 경기에서 플레이어들은 작은 확률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수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5% 정도. 누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작위? 무작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못 보신 분들 저 뒤에 따라쟁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수는 무조건 협력으로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상대방이 그 전판에 넣었던 거 그대로 따라해서 합니다. 만약에 전판에 내가 동전 넣었는데 제가 동전을 안 넣었어. 그러면은 나는 다음 판에 동전을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전판에 동전 넣었는데 쟤도 동전 넣었어. 그럼 계속 나도 똑같이 동전을 넣는 거야. 아기 따라쟁이? 뭔가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얘가 이길 것 같긴 해. 무작위? 아기 따라쟁이? 일단은 독특하게 얘 한번 해볼게요. 각각 50 확률.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약간 이거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당신은 무작위가 이긴다에 걸었습니다. 확인해보죠. 당신의 왼쪽에 있는 조작기로 시작 빠르게 보거나 또는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아. 이거 왜 자꾸 왜 이렇게 나에게 충격을 주는 거지? 왜 얘 이름을 또 바보로 한 거야? 좋아요. 당신은 무작위가 이긴다에 걸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정답에 가까웠지만 틀렸습니다. 바보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보는 협력권을 착취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협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보가 실수로 배신을 하면 따라쟁이는 보복을 안 하지. 바보들은 따라쟁이들을 계속 배신할 겁니다. 전과 같이 하지만 절반의 협력군 대신 절반의 배신자. 약간 우리네 사는 세상 같아. 그쵸? 이것은 아주 조금 관대하며 더욱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보고 걸어보세요. 호구들이 없어. 일단 바보들이 얘네가 이길 순 없어. 이번에 아기 따라쟁이가 이길 것 같아. 왠지. 그렇지 않아요? 실수도 조금 케어를 해주면서 왠지 정의롭게 얻을 건 다 얻는? 한번 봅시다. 당신은 아기 따라쟁이에 걸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2명 4명! 좋아. 와. 따라쟁이들이 다 죽지는 않네요. 정답입니다. 이번엔 아기 따라쟁이가 이겼습니다. 아기 따라쟁이, 더욱 관대한 버전의 따라쟁이가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아기 따라쟁이는 너무 관대해서 심지어 따라쟁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방을 나눠서 씁니다. 이 대인배 따라쟁이네. 아기가 아니라. 이 경우 조금의 잘못된 전달, 더 관대하게, 더 많은 관대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정도의 사실일까요? 잘못된 전달의 말입니다. 또 뭐 있나봐. 뭔가 좀 약간 교훈적으로 끝날 것처럼 가면서 또 자꾸 뭔가를 던지네. 아래 슬라이더로 잘못된 전달의 정도를 바꿔보세요. 그 다음 시작을 누르세요. 5%일 때 아기 따라쟁이는 승리합니다. 0%일 때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20%라면 50%라면 50%까지밖에 안 오른대요. 왜냐면 이 시점엔 모든 수가 우연입니다. 한 라운드당 아까 5%였어요. 한 15%? 우리가 실수를 한 10%, 15%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15% 한번 돌려볼게요. (15%는) 약간 실수가 아닌 것 같아. 10% 정도. 아니 9% 한번 해보자. 9% 정도 해보자. 9% 정도? (8%) 와, 이게 1%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8%랑 9%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뭐야, 9%인데 다시 이겼어.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와, 이게 확률이 같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낮은 확률에서는 얘네가 유리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다시. 이건 거의 맥을 못 추네. 한 9% 정도가 약간 랜덤 형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이상으로는 계속 배신자들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되는 것 같아요. 결과는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0%일 때
공정한 따라쟁이 승리. 그렇죠. 공평한 따라쟁이가 승리. 실수가 아예 없을 때. 1에서 9% 사이일 때 관대한 아기 따라쟁이 승리. 10에서부터 49 사이일 때 불공평한 관대하지 않은 배신자가 항상 승리. 50%일 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대. 50% 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10에서 49% 사이일 때 배신자 승리라는 게, 와, 이것이 왜 잘못된 전달이 신뢰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장벽인가입니다. 조금의 잘못된 전달은 관대함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잘못된 전달은 불신을 퍼뜨립니다. 저는 우리의 현대 언론 기술이 소통을 중대를 도운 것만큼이나 우리의 잘못된 전달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숫자와 버튼을 슬라이드로 시험해 봅시다. 게임을 시작합시다. 아, 이게 대박이다. 근데 이 샌드박스 모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셔도 좋고 이것저것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무작위인 사람은 없어. 하나만 넣어볼게요. 바보들도 그렇게 바보들 한 둘. 아기 따라쟁이 좀 많을 것 같고 4명. 원한을 가진 이 사람들 좀 많아. 협력자 이 정도. 탐정은 그렇게 많이 없어. 이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한 이 정도의 성향들이 있지 않을까? 보상표 이게 가장 노멀할 것 같고 10라운드 5%의 실수. 사람은 9%. 아까 좀 왔다 갔다 했던 9%. 돌려봅시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진짜 넘어가 봅시다. 일단 게임 이론은 신뢰의 진화에 필요한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반복된 상호작용. 신뢰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초석이지만 신뢰를 쌓기 위한 전제는 서로 반복될 상호작용을 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 만나고 계속 본다는 거죠. 한 2-3번 보고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가능한 상황, 논제로선 게임이어야 됩니다. 윈윈의 경우처럼 최소한 2 플레이어가 게임을 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혼선은 최소화. 만약 너무 많은 혼선이 발생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어나는 혼선은 관용을 좀 더 베풀게 합니다. 물론 현실 세계의 신뢰는 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평판, 공유하는 가치, 계약, 문화적 전통 등.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게임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 모든 게임 이론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게임인지가 플레이어의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이죠. 애들 웃는 걸로 다 바뀌었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신뢰의 진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주변 환경의 산물이다. 이 생각은 약간 냉소적이거나 순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은 우리가 서로 환경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기적으로 게임이 플레이어를 정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우리가 게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진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대인관계를 맺으세요. 윈윈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그만두고 참호 밖에서 나와 무인지들을 가로질러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공존 공명할 수 있습니다. 참호사의 크리스마스 휴전 사파래요. 1915년 1월 9일호. 오. 제작자는 니키 케이스였고 이런 종류 게임을 몇 개 좀 만들고 있어요. 자, 보시면 로버트 엑설로드가 1984년에 쓴 협력의 진화라는 책에서 기반한 겁니다. 이 게임에 대한 제작사의 해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함께 했는데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자기 개발서 좀 읽어본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잠깐만, 방송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조금만 방심해도 배신자가 반쳐. 맞아. 이게 자기 개발서에서 막 그런 거 쓰잖아요. 무슨 뭐 기버가 되라, 뭐 테이커가 되라, 테이커가 뭐 유리하다, 뭐 기버가 유리하다, 호구가 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호구가 되지 말라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호구가 이기는 게임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내가 플레이하면서.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관계들이 가볍게 됐을 때, 혹은 오해들이 쌓였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단절되고 피해받고, 이게 진짜 저 뭐 보상 개념 살짝 바꾸고 뭐 라운드 수 살짝 바꾸고 만나는 수 살짝 바꾸고 뭐 요런 것만 해도 저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위에서는 아래 사람들 뭉치는 걸 싫어해서 막 서로 이간질을 막 시켜, 서로 막 오해를 하게 해. 그러면 이제 나쁜 놈들이 이제 쏙쏙 뽑아 먹는 거야. 이게 약간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의 현실 환경에선 배신자가 꽤 강해 보인,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서도 배신자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배신자는 이제 그거죠. 무조건 사람들 등골만 뽑아먹는 테이커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게임처럼 노골적으로 빼먹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게 착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고도화된 테이커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게임 같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이 니키 케이스라는 사람이, 게임 제작자가, 아기 배신자는 뭐예요? 아기 배신자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두 번 땡기는 건가? 재밌었죠. 책방에서 웬 게임방을 하나 했을 텐데, 가끔가다 이제 프리토크 시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요런 약간 책을 기반으로 한 게임 찾아서 해볼까 합니다. 벌써 하고 나니까 시간이, 잠깐만요, 얘 좀 넣어보고, 50분이 딱 됐어. 되게 수학적이고, 그리고 되게 약간 사회, 뭐랄까, 군중심리 약간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군중심리에 대해서 게임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게임도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또 제작이 되었고, 일단은 이거는 노래를 일단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타임. 자, 아이고, 일단은 이거를 끄고, 다시 거의 본방송처럼 왔는데 약간 얼떨떨하네요. 저도 약간 내 예상보다 좀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게임이 약간 그래도 인과응보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질 않았어. 자, 뭔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지만, 네,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디스플레이 또 켰네. 아니, 원래 예상이, 저는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대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끼리 대결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항상 뺏기만 하는, 상대방을 뺏으려고만 하는 프로그램 뭐 그런 애들도 만들어서 참가를 했었고, 항상 퍼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해. 항상 퍼주기만 해서 저기 점수를 올리려는 애들도 있었고, 항상 상대방 간만 보다가 저거 하는 애들도 있었고, 진짜 말 그대로 따라쟁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협력을 했는데 상대가 나를 배신하거나 착취를 하려고 해. 그러면 걔랑은 무조건 단절을 해. 근데 대신에 단절한 만큼,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만큼만 해주고 다시 협력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따라쟁이랑 똑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딱 인과응보만 딱 해주고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근데 걔가 1등을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나는 저거랑 그나마 성질이 제일 비슷한 따라쟁이가 1등을 하겠구나. 역시 사람은 저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안 켰네. 오늘은 달을 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겠다, 기버가 성공을 한다 라고 단순히 믿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섞이면 기버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기버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네요. 저렇게 하면 진짜 책 한 권 읽은 느낌 나지. 왜냐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게임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함께 체험을 하고 함께 읽어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색다르게 접근을 해봤는데, 처음 화면 디스플레이 켜보고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벌써 11시 54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뭐 빈 시간 뭐 이런 것도 없이 쭉 게임하느라 간 것 같아요. 물 먹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다만 이득을 위해서는 우리 배신자는 되지 맙시다. 아무리 배신자가 유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좀 가치를 지키며 살면 어떨까 합니다. 그죠? 약간 좀 끔찍하긴 하다. 저런 약간 배신자들, 남 등쳐먹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면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신뢰들이 좀 진화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용. 오늘은 프리게임이라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게임 방송을 진행을 해봤어요. 책을 기반으로 한 게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약간 좋았어요. 약간 입체적으로 같이 읽는 느낌이고, 그리고 저거 만든 니키 케이스라는 분도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저걸로 번역해 주신 분도 대단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게임으로 함께 찾아올 거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 반에 또 책 리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약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 목이 벌써 또 갔어. 오늘 방송하면 또 12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미키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중간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초반에 캐릭터 설명이나 이제 룰 설명할 때 못 들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다음에는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10시 반에 또 시작을 합니다. 책 리뷰로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한 3분 남았지만 먼저 방송을 마감을 할게요. 오늘 했던 거 다 하고 이제 또 잘 준비들 하셔야 되니까.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 반 프리토크 주제는 요거 영상 올라오면 댓글로 요런 주제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선정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댓글이 없다고 안 달아주시지 마시고 제일 먼저 달아주시면 아마 제일 먼저 선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나중에 이제 채널이 이제 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는 채널이 뚫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준비 기간이라서 한 달 내지 2달은 일부러 통로를 안 만들고 그냥 컨텐츠 쌓는 걸로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근한 밤 안녕히 주무시고요. 금요일날 또 봬요. 안녕히 주무세요.